네, 반갑습니다. 4월 25일 지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 라이브가 아닌 녹화본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뉴스이기도 하고 또 많이 기다리셨을 용산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시죠. 2월에 서울시에서 마스터 플랜 다 발표했던 거 아니냐? 그때 다 나오지 않았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볼게요. 얼마 전에 나온 것들인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냐? 그러려면 이제 그 개발 계획의 세부적인 것들을 좀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 검토가 끝나면 이걸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공람 기간을 둡니다. GTX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용산이 지금 딱 그 기간이에요.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5월 3일까지 공람 기간인데 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용산의 기본적인 개발 방향.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역 뒤편에 있는 정비창 부지, 요 사진에 이랬던 모습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업무지구로 이미 개발 계획이 나왔고 구상이 나오다가 정식으로 사업이 시작됐던 거는 2009년이었고 구역 지정은 2010년에 됐습니다. 민간 회사들이랑 코일이랑 같이 출자해서 드림업을 한 시행사를 만들고 열심히 가다가 금융위기를 만났죠. 그래서 PF가 안 됐고 누가 돈 내냐 하다가 삼성물산 빠지고 결국에는 롯데관광개발로 이어지다가 이 와중에 서부이촌동은 또 반대하고 시장님은 막 해삭방 하시고 롯데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이래저래 2013년에 구역 해제가 되면서 사업이 일단락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비교적 근래 들어서였어요. 물론 이전 시장님 때도 이제 마스터 플랜을 언제 발표할 거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집값이 오르는 문제 때문에 약간 뒤로 계속 시점을 미루다가 여기 공개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자, 환경영향평가 공람 끝나면은 6월에는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25년도에 기반시설 착공하고 28년도에 부지 조성을 준공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지 조성을 준공한다? 땅은 다 이제 기반을 맞춰 놓고 28년 이후에 부지에 대한 분양이 끝나서 결국 30년대 중반에 가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년대 후반에 끝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부지에 대한 그 조성 자체는 28년도에 끝낸다. 아니 그럼 땅 다지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용산을 입체 개발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자, 개발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유일한 가용 토지,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광화문 시청, 강남까지 이 서울의 삼핵이잖아요. 삼핵도시 서울의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 그래서 입지적으로 서울의 딱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써보지 못한 땅이 용산이죠. 용산에 대한 가장 굵직한 개발 계획이 드디어 가시화되는 겁니다. 기본 구상은 이렇게 네 가지 컨셉이에요. 당연히 이름처럼 국제업무지구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입체보행, 요거는 또 이제 설명을 뒤에 가서 좀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 거점으로 만들겠다. 네 번째는 갬성. 제가 곡해한 게 아니라 실제 자료에 감성이 써 있어요. 시민과 세계인의 활력이 모이는 동행 감성 도시. 물론 이제 국제업무지구라는 거는 이름은 국제인데 이제 국내 기업들만 다 모여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컨셉상 계속 이제 주장하는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사장님들의 인재 영역 이런 거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입체보행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공중과 지상, 지하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요거는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있다가 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공간적인 구성을 보면은 국제업무지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의 용산 정비창이에요. 정비창 부지고 가운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뒤에는 업무시설과 업무지원시설 들어오는 곳, 그리고 뒤로 가면 요 L이라고 써진 곳이 우리가 주황색으로 칠한 곳이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살게 될 곳이고 우리의 관심은 사실 거의 여기에 쏠려 있죠. 용산에 이런 알짜 부지에 나오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나온다는 점. 제목에도 써있지만 업무, 교류, 주거, 놀이가 보행으로 가능한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집적적인 곳을 만든다는 거고, 집적적이라는 거는 밀도가 높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3종 주거지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빨간 땅으로 이제 바꿉니다. 중심 상업지,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하는 게 계획이 돼 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블록을 나눈다는 거고, 지금 보시는 국제업무존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로 들어가고 나중에 물론 이제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 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가운데가 용적률 1000, 그리고 한 80층에서 100층 정도 건물 들어설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한다는 거예요. GBC도 100층을 포기한 상황에서 용산에 지금 100층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건이 있느냐, 물론 이거는 자칫하더라도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요 하늘색은 용적률 800에 건물은 한 60층 정도 되는 건물들 들어서게 하고, 뒤로 가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짓는 곳은 아니고 여기도 업무시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복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상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처럼 용적률 한 700, 800 정도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의 용적률이 거의 여기에 반영됩니다. 층수는 40층 이하로 놓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총천견문역에 다녀왔지만 상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조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폐율에 대한 부분이 거의 뭐 없다시피 널널하기 때문에 옆 건물과 뭐 거의 마주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조권에 장애가 있다거나 뭐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국제업무지구 안에서의 이런 등고선을 파도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걸 줄인다고는 해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찐할수록 용적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국제업무지구의 유일한 이제 준주거로 바뀌는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용산역 건너가서 정비창 전면 1구역, 지금 여기 재개발하고 있죠. 거기랑 살짝 엮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자체도 B10 같은 경우에는 전면 1구역과 엮어서 가겠다라는 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부는 국제업무지구죠. 기본적으로 프라임 오피스, 그러니까 프라임 오피스라는 거는 여의도 우리가 IFC나 아니면은 파크원에서 봤던 그 정도 빌딩들을 우리가 프라임 오피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뭐 호텔과 레지던스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층부는 업무시설들이고 중층부까지, 꼭대기는 여기는 레지던스, 그리고 호텔 들어오고요. 뭐 전망대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단순히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레지던스 뭐 이런 데서 이제 묵고 하는 수요도 있을 테니 LCT도 레지던스가 있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잠실에는 롯데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있죠. 그리고 저층부에는 광역환승센터, 그리고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같은 거 들어서는데, 그림에 보면은 용산역 아래쪽에 이 부분이 녹지로 돼 있죠. 원래 여기 지금 철길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녹지로 돼 있죠. 용산역 이남의 철길을 지하화하는 거는 일단 데크를 씌워서 하는 식으로 국제업무지구 계획에서 사실상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오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용산 국제업무지구 자체의 구상에서는 용산역 이남의 철길은 데크를 씌워가지고 그 상부를 녹지화하고 개발하는 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천견문역에서 봤던 철도지하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양천 아파트 편에서 보여드렸지만 위에는 아파트고 그 데크 아래에는 차량기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지금 마찬가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뒷블럭인데, 그 뒷블럭은 뭐 이제 신산업 업무시설이라고 돼 있죠. 물론 신산업들만 유치가 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산이 표방하고 있는 공중도시라는 게 그림에 살짝 나오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스카이브리지들이 이렇게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와서 걸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지금 계획대로 나중에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알 수 없겠으나,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마련돼 있다는 거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서는 거의 모든 빌딩들이 이렇게 다 이어지도록 마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일어서는 건물들이 한 번에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용산이 이제 토지 조성을 공공히 하지만 건물 짓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민간 사업자에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토지들이, 일련의 토지들이 한 번에 개발 계획이 나오고 한 번에 삽을 뜰 수 있느냐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스카이브리지로 이어지는 것들은. 그리고 맨 아래 요 가장 바깥쪽, 요게 지금 아까 봤던 여기에요. 요 바깥쪽 요 구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구간입니다. 여기도 스카이브리지 있죠. 그리고 저층부는 뭐 교육시설을 넣는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초미의 관심, 아파트 얼마나 짓냐? 이게 전체 6,000가구 규모라는 거는 2월에 마스터 플랜 나올 때도 나왔는데, 아파트가 3,500가구고 오피스텔이 2,500실입니다. 아파트는 사실 되게 희소 물량이에요. 왜냐면은 3,500가구 가운데 임대가 또 875가구 정도 들어가고요. 전용 8호 언더의 이제 중소형이 2,600가구입니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대형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아주 많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부 8호 언더로 나옵니다. 60 이하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로 나오는 곳들이 뭐 C1 블록에 208가구, C2 블록에 뭐 155가구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앞에서 봤던 블록별 가구 수가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C1부터 C5까지. 자, 경관계획이나 색채계획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다 만들면 요런 모습일 것이다. 현재 상상하는 단계에서는 요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카이브리지들도 다 이어놨죠. 요 조감도에서도. 간단히 말보자면은 우선 공중도시 개념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있는 이 스카이브리지들이 공중도시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봐야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은 뭐 깨끗한 분위기의 권역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커튼홀을 써라, 그런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요. 사실 이 조감도는 서부 이촌동, 앞에 있는 서부 이촌동이 개발된 모습을 전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막 병풍이고 낡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원래 예전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에는 서부 이촌동까지 다 품어서 개발하는 걸로 나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수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물론 국제업무지구가 만약에 먼저 개발이 된다면 서부 이촌동도 연계해서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국제업무지구 사이로 이렇게 통경축을 뚫어놓은 걸 보면은 나중에 서부 이촌동을 재개발할 때도 이 경관계획 관련해서는 굉장히 연장될 수 있고요. 지금도 이 도로 뚫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공중도시는 이 그림이랑 같이 봐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가 용산역이죠. 그리고 용산역 뒤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렇게 개발하고, 여기가 이제 용산공원, 지금 이제 미군기지 부지가 이렇게 되고, 앞에 국지빌딩 4구역 이렇게 있고요. 용산역 나와가지고 뻥 뚫려 있는 잔디길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 병행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용산공원에서 쭉 와가지고 용산역까지 와서 여기서 용산역 남부에 데크를 씌워가지고 철길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 데크 높이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데크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은 아이파크몰에 가면은 지상에 약간 나와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국제업무지구가 딱 내려다 보이는데 그 주차장 높이에서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도를 보면은 용산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가죠. 30m라는 게 이제 그라운드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크를 씌워서 여기를 30m 올려서 그 위에 랜드마크 건물들 같은 걸 짓고, 그 밑에 빈 땅 있죠. 여기가 이 빨간 선 있는 땅이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는 높이에요. 지상이고, 그 밑에 지하도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중, 지하, 지상, 공중. 공중은 데크를 씌우는 게 공중이에요. 30m 위에 있다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용산의 공중도시라는 컨셉입니다. 공중이 아까 그 스카이빌리지, 이게 공중이 아니라 데크 위에 띄워놓은 30m 위에 띄워놓은 그 공간이 공중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총총견문록에서 보고 왔던 양천 아파트가 공중도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죠? 용산역, 이게 지금 용산역이고요. 용산역에서 여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철도지하 편에서 찍고 왔던 그 주차장, 총총에서 자주 가는 곳인데 이문기 PD 버리고 온 그 주차장입니다. 4.5층. 그 주차장 높이에서 데크가 이렇게 씌워져서 그 데크 높이대로 쭉 국제업무지구가 가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썬큰 가든이 있죠. 데크 위에서 보면 지하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가 지하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다니는 지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공중에서 이렇게 쭉 이어나서 그 위에 국제업무지구 빌딩들이 서 있고, 물론 이제 지하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결국 철도지하에서 용산역은 뭐 땅에 묻거나 하지는 않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제업무지구 계획 자체만으로 보자면은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수색강변 고속철 공사할 때 약간 윤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지하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한강 철교로 도화를 하려면은 이쯤에서 한번 지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하로 묻었던 철도들이. 참고로 이제 용산 민자역사를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을 했고, 현산 본사도 여기 있는데 지금 현산이 광운대 역세권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으로 뭐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용산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 공중도시만 있냐? 지하도시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요약하면 아까 데크 위 30m가 공중도시죠. 근데 동탄 원 같은 이런 환상형 도시구조까지만 데크를 깔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이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요까지만 데크예요. 요까지만 데크고, 요 데크를 이제 넘어가서 밖으로 좀 나가면은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여긴 또 플로어 레벨이라고 나왔는데 A 환상형 구조가 딱 여기까지고, 여기 벗어나면은 30m에서 20m로 낮아지는 거예요. 10m 정도가 이렇게 낮아진다. 지금 단면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밑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상, 지금 용산 옆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지상의 공간이고, 그것보다도 물론 아직 20m가 높은 데크는 쌓아둡니다. 요 환상형 도로 구조를 넘어서도. 그래서 어쨌든 용산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봤을 때는 2개 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지하에도 보행 통로를 하나 더 만든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 공중도시들을 민간이 조성하게끔 하겠다는 게 골자예요. 요것들, 요런 이제 공간들은 이제 공공이 조성하고, 자료에 보면 예전에 마스터 플랜 나왔던 거 보면은 수직 녹지를 조성해서 개발 면적만큼의 녹지를 우리가 확보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49만 제곱미터인데 녹지를 49만 제곱미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다 녹지로 덮어야 49만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개발할 땅이니까 녹지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크 위에 녹지를 깔면은 또 요만큼의 녹지가 마찬가지로 생기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스카이브리지나 이런 데도 녹지를 깔고 해서 사업 부지만큼의 녹지를 확보하겠다. 그게 요런 입체도 구상 나오는 겁니다. 요 보행 공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칠해놔서 그런데 여기도 녹지를 만들잖아요. 요런 곳에도 이런 면적을 다 더해서 49만 제곱미터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요 투시도 보면은 이런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숲을 엄청 심어놔요.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그 단면도를 한번 볼게요. 용산역 주차장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상 주차장이 여기서 데크를 씌운 공간으로 이렇게 거의 수평으로 이어져서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끝입니다. 끝인데 나와가지고 서부이천동을 넘어가면은 밖에 여기 보시면 차량 지나다니는 표시거든요. 강변북로가 지나가잖아요. 강변북로를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건너냐? 위에 데크를 씌워서 데크를 그대로 쭉 이어가가지고 덮개공원을 만들어서 그 상태로 한강까지 갈 수 있게끔 강변북로를 건너서 한강까지 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번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용산역에서 지금 철도가 지나다니는 높이가 요게 지금 우리가 보는 지상의 높이고 그 위에 데크를 깔아서 이런 식으로 공중도시를 만들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고 이게 나와서 서부이촌동을 나가서도 덮개공원을 통해서 한강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요게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중도시라는 개념이고 자 보시면은 이건 이제 건물을 잘라놓은 그림이거든요. 밑에 보면은 광역환승센터를 1층과 지하층에도 만들고 공중에는 스카이브리지를 만들고 공중길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외 주차장 이 지역의 여러 건물들에서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을 한쪽으로 좀 모아가지고 대단히 큰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게 용적률로 따지면은 뭐 한 800 정도 되는 그런 주차장을 A2 블록에 만들겠다라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강 나가는 덮개공원을 만드는 게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왔어요. 도로는 기존의 이제 지상 레벨을 유지하고 그 위에 공원을 덮는 식이죠. 분당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안에 있는 도로는 이런 식으로 환상형으로 설계됐습니다. 우리가 동탄 1신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 동탄 1의 문제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갈 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국제업무지구에서는 가운데도 뻥 뚫는 도로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여기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는 공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게 이어줄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국민참여 메뉴를 누르셔서 여기 누르면은 이렇게 쭉 뜨거든요. 거기서 평가사 초안 공람을 누르시고 그 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을 클릭하시면은 PDF를 한 수십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 온 거고 이게 참고로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장장 캡처를 해야 됩니다. 인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캡처하느라고 정말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공람기간은 5월 3일까지고요. 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다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주민공청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자료랑 되게 비슷해요. 자, 그리고 매달 퀴즈쇼 진행하고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고정 댓글에 있는 직코노미 주민센터로 오셔서 이 문제 풀고 답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경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르떼, 2번 라떼, 3번 바닐라 라떼, 4번 라떼는 퀴즈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 후배들이 아이디어 내고 그랬는데 요즘 안 그러네. 참고로 우리 멤버십 회원님분들은 이 퀴즈 참여하시면은 정답을 맞히는 것과 관계없이 환경 구독권을 드립니다. 저희가 멤버십 분들의 뭐 연락처나 이런 걸 확보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퀴즈를 빌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환경 구독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녹화본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